이렇게 30분만 하면 된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천의 중상류에 발달한 지형이에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 하천에 뭐 배웠어요? 특징 배웠죠? 네.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이죠. 첫 번째로 뭐냐면 서쪽으로 하계망이 많이 발달하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유량이 불안정적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감주하천 이거였어요. 이 세 개만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영향, 우리의 대책 같은 것도 기억해야 돼요. 객관식 문제로 낼 수 있겠죠. 하천 중상류, 하천 중하류 이렇게 나눴어요. 단어는. 중상류는 이쪽이겠죠. 가운데를 기점으로, 맞죠? 그 다음에 중하류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바다에 가까운 쪽이겠죠. 지금은 그 하천의 중간부터 위까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지형이 나와 있네. 하천이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산이 있죠. 막 산을 막 감고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 보이는 지형도를 보면 등고선이 빽빽하게 있다. 등고선이 빽빽하게 있다는 걸 뭘 의미하나요? 맞죠.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봤던 지형도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 들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은 산을 감고 있네요. 맞죠? 감익공유하천이란 말이 감고 있다는 말에서 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냥 암기하기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감다는 말을 많이 쓰는 거야, 알겠죠? 이런 하천을 감익공유하천이라 불러요. 감익공유하천. 감익공유하천. 얘는 원래 자유롭게 흐르던 하천이었어요. 과거에. 하지만 집안에 융기가 하니까 하방침식이 일어난대요. 집안이 융기하니까 하방침식이 일어난대요. 설명할게요. 우리나라는 중생대 때, 중간 때까지 굉장히 많은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엉망진창이었죠. 그 다음에 평탄해지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맞죠? 그래서 여튼 그 평탄해진 지형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융기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증가하니까 그들은 깎아야 될 필요성이 더 느껴지는 거야. 따라서 하방 침식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작용이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을 만들어가면서 하천이 흐르는 걸 볼 수 있겠죠. 휘어 감으면서, 맞죠? 그런 거예요.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글자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26쪽 2-1번 세진이가 읽어볼게요. 정세진. 감익공유하천 여러분들 상감 참자 알죠? 여기서 감은 아로 세 개의 감이라는 글자입니다. 감익공유하천은 대하천의 중상류 구간에서 산지 사이를 아래로 파내려가면서 흐르는 하천을 말합니다. 알겠죠? 이어서 뒤에 기영이. 그러면 아래로 파내려가는 침식 작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은 알다시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가장 낮은 곳은 바다일 거고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은 큰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아래로 침식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바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이 바다하고 해수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침식 기준면이라고 그랬죠. 그거 제가 시험 문제 낸다 안 그랬죠? 주관식으로 낼 수 있어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낼 가치가 있더라고요. 침식 기준면이라는 말을 꼭 외우세요. 알겠죠? 침식 기준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프린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데 낮은 곳의 끝은 바다예요. 그래서 침식 기준면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인 거예요. 기준. 알겠죠? 근데 침식 기준면이 변화하면은 하천의 침식력도 변한다고요. 침식 기준면이 내려가면은 물은 더 내려가고 싶은 거죠. 기준이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하방침식도 한다고요. 만약에 침식 기준면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면은 더 이상 침식할 필요가 없죠.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퇴적. 해수면 변동이랑 같잖아요. 해수면 변동이 침식 기준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 용어가 벌써 이미 수능 시험에 나와 있다고요. 침식 기준면이란 말이. 그게 해수면이란 말이고요. 거기 해수면 변동이랑 영향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 말을 꼭 외우길 바랍니다. 이어서 뒤에 있는 친구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천의
빛의 에너지로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하방 침식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경동성 요법 운동이 발생했으니 고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중산일 지방은 남이공사전이 더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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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서의 내용을 짬뽕시켰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방금 봤던 그림들은 우리가 산 위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었어요. 감이꽁야천을 걸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형이에요. 알겠죠? 거기 여행 갔을 때 볼 수 있는 지형. 이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을 칠판에 잠깐 옮겨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산이 있고 여기 하천 바닥이 있고 이렇게 올라와서 평평하면이 있고 다시 이렇게 언덕이 있고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가 물이고 그릴 수 있을까요? 이 형태가 계단 같지 않나요? 그래서 계단 모양의 언덕이라서 단구라 부르고요. 계단 모양의 언덕이라서 단구라 부르고요. 하천 옆에 있기 때문에 하안이라 불러요. 하안. 이 하안 단구라는 지형이에요. 하안 단구라는 지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뭐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하방 침식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방 침식. 하방 침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지형이에요. 여기는 홍수가 나도 잘 넘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농사짓기도 좋고요. 교통로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어요. 첩첩산 중에 그 도로를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하안단구예요. 따라서 인간의 삶에 너무너무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요. 여기 다른 데에 비해서. 강원도에서 땅값 비싸면 하안단구라고 보면 돼요. 감이꽁야천 주변에. 여기서 못 살겠죠? 반대편에서는. 여기서 살 수 있겠죠. 하안단구. 여기도 보면 얕지만 어느 정도 경사가 딱 있죠. 경사가 있고 딱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여기 하안단구예요. 하안단구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단 모양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곳은 드물겠죠. 이것도 하안단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안단구.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게 이렇게 깎일지라도 하천 옆에 좀 평평하고 그것이 높은 고도에 있고 멀리서 보면 계단 형태라고 판단되면 그걸 하안단구라고 그냥 불러요. 마을이 들었었죠? 배산임수와 가깝지 않나요? 좀? 배산임수? 등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고 농사 짓기 너무 좋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줄게요. 제가 처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천의 상류에는 무조건 그 하방 침식만 일어날까요? 측방 침식도 같이 일어나는데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하방이 많이 일어난다 그거죠, 맞죠? 제가 처음에 여기 하천이 어떻게 흐른다 그랬어요? 자유롭게 흐른다 그랬죠? 자유롭게 흐른다 그랬죠? 이 하천은 여기를 자유롭게 흘렀어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밑에는 전부 다 이 하천이 쌓은 거예요. 흐르면서 쌓은 거예요. 맞죠? 맞죠? 근데 윤기는 좀 했어요. 조금. 그러니까 윤기를 한꺼번에 신생대 대칭 요금 운동이 한꺼번에 딱 올라왔을까요? 이렇게?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온 거란 말이야. 알겠죠? 한 이 정도 올라왔어요. 처음에. 이게 2번 올라왔죠? 이 정도 올라왔죠? 그러면 하방 침식할 능력이 생기니까 이만큼 내려가요. 하지만 조금밖에 안 윤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측방 침식 좀 하고 싶어 해요. 측방 침식을 그대로 한다고요. 조금 알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판다고 이만큼은. 알겠죠? 예전만큼 많이 파지 못해. 왜냐하면 하방 침식의 에너지가 더 강하니까. 알겠죠? 근데 완전히 더 윤기했어요. 그러면 더 이제 측방 침식의 역할은 더 줄어들고 하방 침식을 더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쪼개지면서 계단 모양 이식이 만들어진다고요. 알겠죠? 그러면요. 저기 맨 마지막 사진에서 하안단구는 어느 색깔이 어디 부분이 하안단구예요? 요거 2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2단. 하나, 둘. 두 개 다 하안단구예요? 예, 맞아요. 계단 형태로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요. 지형에 따라서. 잘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면은 예전에 하천이 다녔던
그 곳이겠죠. 여기가 여기니까 여기는 예전에 하천의 흔적이 있겠네, 맞죠? 그래서 여기 위에 뭐 있냐면 동글동글한 자갈이 있어요. 산인데 동글동글한 자갈이 있다고요. 여기 하천보다 현재 여기 하천보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50m 차이 나는 곳이 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산 같아 보여요. 근데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이게 강 바닥에 있는 이따만한 돌들이 떼거지로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게 지금 우리 눈에는 산같이 보이지만 해발 50m의 산같이 보이지만 과거에는 아주 먼 옛날에 거기 한참 바닥이었던 뜻이죠. 되게 신기하죠. 근데 현재 이런 산 위에 있는 하한당구는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없고요. 바로 하천 옆에 있는 그 당구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 나온다고요. 하한당구. 그러니까 하한당구는 우리가 이제 이거 형성작용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편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그것의 이용. 증거는 원력이라고 불리는 동그란 돌이 있다는 것. 과거에 하천의 바닥이었기 때문에 원력이 있다는. 원력이란 말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원력. 하천 바닥에 있는 돌들이 거기 하한당구에 있다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니까요. 저희 잘 몰라서 하천이 처음에는 측방 침식을 주로 하다가 윤기를 하면서 하방 침식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름대로 이해 되게 잘하셨어요. 잘했는데요. 하천은 무조건 그들의 삶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서 물을 자연스럽게 유속을 일정하게 리드미컬하게 그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아다시피 지형이라는 것은 지각 운동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복이 지 마음대로겠죠. 그걸 깎아가는 재미로 사는 게 하천이거든요. 처음에 최초의 하천은 그 지형에 맞게 다시 자기의 어떤 삶을 적응하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방침식 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평탄화 시켰잖아요. 그 상황이 뭐냐면 중생대 끝나고 신생대 초기예요. 그때는 이미 지금 평탄화 시켰어요. 더 이상 이제 물이 깎을 게 없어. 그때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측방 침식만 하고 있었죠. 편하게. 왜냐면 이미 하방 침식 다 끝냈으니까. 자기 할 일 끝냈으니까 측방 침식하면서 막 자유롭게 흐르다가 근데 갑자기 윤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니까 하방 침식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방 침식의 역할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물이 가진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측방 침식 100 할 수 있는데 윤기하게 되니까 하방 침식 한 50하고 측방 침식 50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윤기 더 해버리니까 하방 침식 80하고 측방 침식 20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하방 침식의 역할이 더 커질수록 이렇게 하한당구는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더 또렷하게, 더 각도 많이 있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계단 모양의 언덕이라서 당구, 그 다음에 하천 옆에서 하한. 요거는 원인 뭐냐 물어보면 하방 침식 적으면 돼요. 그럼 하방 침식이 뭐 했는데 물어보면 경동성 요구 운동요. 이렇게 했으면 끝. 정답 되는 거예요. 제가 경동성 요구 운동 시험 문제 중화시 낸다 그랬죠. 하한당구 내놓고 요거 형성되는 지각 운동 뭐냐 물어보면은 경동성 요구 운동 적으면 돼요. 알겠죠? 시험 문제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범람도 안 해. 왜냐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방 침식만 했기 때문에 비고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옆에랑.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봐서 좀 덜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동강 쪽에 래프팅 같은 거 하러 가잖아요. 옆에 거기 펜션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거의 진짜 10중 8구 하한당구. 왜냐면은 안전하니까 그들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100년마다 홍수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그리고 특수의 유리. 특수 뭔지 알죠? 물 마시기 좋다. 대산임수랑 비슷한 거예요. 하한당구도. 그래서 이용은 취교농, 취락, 교통, 농사. 취락은 마을, 교통, 농사. 촌락, 취락 똑같은 맛. 이용. 이것도 하한당구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봐봐요. 이게 지금 이게 1단이고요. 이 2단인데 있잖아요. 2단이 완벽하게 이렇게 평평하진 않죠. 근데 이것도 올라가 보면은 돌멩이가 있대요. 동글동글한 돌멩이가. 한번 볼까요? 밭을 파는데 이런 동글동글한 돌멩이가 산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각진 게 아니고 동글동글한 것들은
하천 바닥에서 나오는 건데 농사 지으려고 막 나오니까 요걸 담쌓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신기하죠? 다음 감이 꽁류 하천을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스토리예요. 그 하도가 뭐냐면 옛날의 하도예요. 옛날의 물길이었다고요. 여기서 어딜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볼래요, 재진이? 어디가 그 하도일까요? 나와서 찍어볼래? 모르겠어요. 한번 나와서 찍어볼래요? 되게 따시겠다. 알 것 같은데 소희감 나와서 찍어볼래? 알겠죠? 보통 앞에서 두 번 모르겠다면 잘 모르겠다고 여기가 예전에 하도였어요. 이게. 저 여기가 딴 거 봐봤어요. 방전리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예전에 물길이었대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하방 침식도 하지만 측방 침식도 한다고 그랬죠. 측방 침식 옆에 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치다 보니까 여기도 뚫리는 거예요. 물길이 뚫린다고 효율적으로 뚫기 위해서. 물은 자기 나름대 고집이 있어, 고집이. 그래서 그들의 어떤 리듬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우치는 것도 막 그 지구의 자전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위도를 다 계산해가지고 물들이 나름대로 센스 있게 흐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형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뚫어버려요. 밑으로 파버리고. 밑으로 파는 게 하방이고요. 옆으로 치는 게 측방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천을 변화시키거나 하면은 반드시 보복을 하죠. 너무 크게 변화시키면. 왜냐면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명력이 있는 정말 그런 것들이니까. 나중에 되게 재밌는 사진 많이 보여줄게요. 하도가요. 물이 흐르는 길이에요. 맞아요. 하천의 길을 하도라고 해요. 다이나믹. 되게 팔뚝 봐. 잘생겼다. 물 많이 먹겠다, 맞죠? 연가시. 부하도가 뭔지 알겠죠? 여기가 물길 흘렀다고요. 근데 측방 침식 때문에 뚫렸다고요. 무슨 침식이라고요? 그거 적어야 되는데. 하방 침식 반대예요. 하방 침식 반대. 하방 반대 상방 침식 없어요. 그냥 물은 위로 깎을 게 없으니까 옆에 아니면 밑에 깎는데 옆으로 깎아버렸다고요. 부하도는. 그래서 뻥 뚫려버렸다고요. 새로운 물길이. 이 산줄기가 자른 게 보이죠? 예전에 이어졌을 것 같죠? 딱 봐도 맞죠? 여기도 예전에 물 흘렀을 것 같죠? 여기 밑에 파면 동그란 돌이 많이 나와요. 겁나. 쌤, 그런데 여기 놀이 거의 다 많은 여기는요 논농사를 지어요. 밭농사도 짓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여기는 일단은 하천의 상류이기 때문에요. 딱 현실적으로 보면은 밭농사도 좋아요. 근데 인간의 어떤 개량 능력이라고 할까요? 객토라고 그러는데 흙을 사가지고 토지를 개량할 수 있어요. 봐봐요. 거기가 농농사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쌀값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농농사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모래 같은 거 굵은 흙 사가지고 거기다 밭농사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때리 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밭농사 짓기 좋은 곳이에요. 원래 가장 기초적인 주어진 조건은. 왜냐하면 상류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이제 무식한 돌들, 이런 큰 돌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따 배울 거지만 자연재방에는 밭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거기 물 너무 잘 빠져요. 근데 거기도 요즘 농사 짓는 데 있어요, 보면. 다 개량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곳은 그 물이 잘 빠지는 곳이면은 커다란 우리 교실만한 비닐을 깔아가지고 그것을 파가지고 저수지를 인공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농사 짓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을 대가지고. 인간의 힘이죠. 이거는 뭐냐면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은요. 침식이 위주로 된 지형이었고요. 이거는 뭐냐면 하천의 중상류에 있는데 퇴적이 된 지형이에요. 퇴적. 쌓인 지형이에요. 쌓인 지형. 쌓이는 것은 언제 쌓이냐면은 저기 앞에 글에서 읽었지만 물의 속도가 느려질 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형의 이름은 선상지예요. 선상지. 선은 뭐냐면 부채선자. 선상지예요.
딱 보면 알겠지만 부채 모양 같죠? 얘네들 쌓이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로 급한 경사가 갑자기 완만해져서 계곡을 내려오던 물이 갑자기 완만해졌어요. 그러면 물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죠. 그래서 쌓임. 또 유로가 갑자기 넓어지. 계곡의 유로 되게 좁죠. 근데 갑자기 평지가 나오면서 유로가 팍 넓어져. 그러면 물은 당연히 퍼지면서 물의 속도가 느려짐. 원인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유속이 느려졌음. 왜 느려졌는데 물어보면 첫 번째는 경사가 갑자기 변해서, 두 번째는 하천이 다니는 물길이 갑자기 넓어져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상지의 형성 원인이에요. 선상지의 형성 원인. 이 선상지는 세 가지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정. 선상지의 정상이니까 선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앙, 가운데, 정중앙. 그 다음에 치마 단 할 때 단. 끝이죠. 선단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선상지의 선정은요, 계곡의 물이랑 이어져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는 굵은 게 쌓이겠죠. 왜냐하면 물이 많으니까 아직까지 굵은 걸 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점점 물을 잃어가겠죠. 퍼지면서 맞죠.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좀 작아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굵은 것들은 어떤 돌이냐면 이마에 큰 돌인데, 이마에 큰 돌이 쌓인 그 지형에서 하천이 흐를 수 있을까요? 하천 못 흘러요. 하천 흐르려면 절대 못 흘러. 절대. 이런 큰 돌 사이에서는 빈틈이 너무 많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천이 물 지하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지하로 숨겨져서 흘러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류천이라고 해요. 제가 하고 싶어하는 뭐냐면 선앙에서 하천은 복류천이라고요. 그럼 마을이 생길 수 있을까? 선앙에? 선정에서는 마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곡을 먹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마을 못 생겨요. 너무 물이 없어. 물 먹으러 가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선앙에는 마을 없어요. 농사는 못 지어요. 힘들어. 지으려면 물이 없어서 미칠 것 같아요. 계속 벼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밭농사를 많이 짓거나 과소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선단에 가면요, 보이다시피 미리부로 바뀌면서 하천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하수로 나오던 복류하던 하천이 스며 나오면서 튀어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용천이라고 불러요. 용천. 그래서 선단에는 용천이 있어요. 선단에는 용천. 하천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옹달샘처럼. 그래서 마을이 생길 수 있다. 마을이. 선상지의 토지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 보면 선정, 선앙, 선단 적혀있죠. 선정에 마을 있죠. 마을 보이죠? 계곡물을 이용해요. 계곡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쓰거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단에는 보면 여기 마을이 있죠. 100% 여기 우물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 용천이 있거나. 여기는 우물 파려면 너무 힘들어요. 돌들이 많아서 밑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떤 표시예요? 밭농사죠. 밭농사의 표시는요, 뭘 딴 거냐면 보리의 그 열매를 딴 거예요. 알겠죠? 논농사는 뭐예요? 이거죠. 맞죠? 얘는 뭐냐면 낫으로 이렇게 그거 할 때 농사 제가 접은 건 아니지만 이게 끊어 올리면은 이렇게 잘리거든요. 벼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밭, 논. 선왕에 마을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못생기지. 선왕이 마을 못 생기는데요? 근데 저는 왜 농사할 수 있어요? 농사는 지으로 가는 거죠. 마을에 있다가 지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보리 모양이죠. 밭농사는 가능하다고요. 논농사는 안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경운기 타고 가는 거예요. 같이. 새참도 같이 먹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연상하라고 제가 많이 설명한 거예요. 물이 깔려있고 옆에 이렇게 밴 흔적인 거예요. 잘 물어봤어요.
물어봐야지. 선상지를 지금 방금 배운 거예요. 알겠죠? 하천의 중상류에 발생되는 퇴적 지형이에요. 다음에는 어떤 거 배울 거냐면 범람원이랑 삼각축 배울 거예요. 알겠죠? 범람원이랑 삼각축 배울 거고요. 기억할 것은 선정, 선항, 선단의 그 흐름과 용천이 선단의 주로 나타난다는 점, 선항에는 복류한다는 점, 하천 형태가 다르다는 점 알겠죠? 그리고 선정에는 계곡물을 직접 이용한다는 점 이걸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로 줄 긋고 끝내면 될 것 같네요. 수민이 모르겠다. 설이 읽어주세요. 어디 보고 가미공류 하천의 이용과 주요 지형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하천의 중상류는 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빠릅니다. 따라서 하방 침식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래프팅을 탈 수도 있습니다. 가미공류 하천에는 하안반구라는 지형과 구화도로라는 지형도 눈에 보이는데요. 한서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화도로 이거 도로자 지워주세요. 미안합니다. 선상지를 누가 읽냐면 혜원이가 읽어볼게요. 선상지를 혜원이가 선상지는 말 그대로 빛을 닮은 퇴적 지형을 말합니다. 하천의 성대에 발달합니다. 하천의 성대 중에서도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갑자기 편지를 만날 때 손상이 됩니다. 계곡을 잘 흐르던 물이 갑자기 편지를 만나면 하천의 물은 하도가 넓어지고 경사가 완만해짐으로 자연스럽게 유속이 줄어들고 따라서 퇴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경사 급변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경사 급변점 밑줄로 그으세요. 끝!